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호주에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받았을 때 이후 일어날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업그레이드로 우크라이나는 M1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거북이 전차라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통해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변신한 멈출 수 없는 힘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업그레이드된 전차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며 미국조차도 이런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드론을 무력화시킵니다. 우크라이나가 M1 에이브럼스를 거북이 전차로 변신시켜 전차이자 드론에 대한 방어 전력으로 실제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곧 이 전차들이 남부 반격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월 31일 전 포브스 군사기고가 데이비드 엑스가 유로마이단 프레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기본 장갑에 드론 방어층을 추가해 전차를 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1돌격연대가 이 새로운 세대의 드론 방어 전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 이 연대는 전차를 강력한 화력과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어력을 결합한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대는 자신들이 완성한 M1 개조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전차, 장갑차, MRF 차량들은 전장 변화에 맞춰 맞춤형 방호 장비로 덮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은 승무원과 병력의 생존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임무 완수를 뜻합니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아 앞으로 나아간다고 제1 돌격연대는 사진과 함께 발표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면 그 사진들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M1 에이브럼스와는 매우 다르게 생긴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전차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차의 포 양쪽에는 금속 우리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사진엔 작업자들이 전차의 강철과 우리를 용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것은 여러 해결책이 혼합된 임시 방편으로 M1 에이브럼스를 드론이 격파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에서 보는 것이 수개월에 걸친 설계 진화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설계는 한 가지 핵심 목표, 즉 실제로 주포를 발사할 수 있는 대드론 거북이 전차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본 드론 케이지를 사용하는 모든 전차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케이지가 전차가 주포를 사용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종종 화력을 희생하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선택이며 본질적으로 전차가 존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M1 에이브럼스 개조는 발사할 수 있는 거북이 전차를 만들어냈고 이는 여러 부대가 협력한 결과입니다. 제47 기계화 여단은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방어력을 강화한 최초의 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X는 이 여단이 보유한 약 30대의 에이브럼스 전차의 복합 장갑을 보강하기 위해 고무스커트와 함께 새로운 폭발 반응 장갑을 추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좋은 시작이었고 추가 조치도 있었습니다. 425 돌격연대도 소수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유하며 방어체계 개발에 힘썼습니다. 12대 M2 전차에는 수천 개의 드론 유폭용 금속 스파인을 지탱할 수 있는 대형 금속 프레임이 장착됐습니다. 개념은 매우 단순합니다. 러시아 FPV 자폭 드론이 전차에 닿기 전에 이 금속 스파인과 프레임에 먼저 맞는 것입니다. 드론은 피해 없이 폭발하고 전차는 전진합니다. 그 다음은 제1 돌격연대가 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에이브람스 주포 양쪽 철제 케이지들은 M1 포탑을 둘러싼 새로운 금속 프레임의 일부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포탑이 좌우로 회전해 전차 조종수들이 주요 무기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차용 대드론 장갑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조종수들은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전차를 조종해야만 사격할 수 있는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M1 에이브람스는 실제로 전차가 본래처럼 작동할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대드론 장갑이 추가되어 러시아의 FPV 드론 킬존을 돌파할 때 멈출 수 없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혁신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이번 발명품만큼은 모방자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터틀탱크를 다시 실제로 작동하는 전차로 되돌릴 방법을 모색해왔고 러시아에서 나온 설계도가 우크라이나가 개조한 M1 에이브럼스 전차로 만든 모든 것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설계도는 1월 말쯤 등장했으며 러시아가 전차의 포탑에 유사한 대드론 케이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포탑이 회전하고 사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수천 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이른 뒤 이 아이디어를 내놓기까지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설계도가 공개되자 우크라이나는 이를 복사해 더 나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소셜미디어에 처음 등장해 시베리아 옴스크 트랜스마시 전차 공장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은 설계도를 제작해 러시아 신형 T-80 전차 생산에 쓸 예정이었습니다. 이 설계도는 러시아가 대드론 전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에서 드문 러시아의 혁신 사례 중 하나를 포착해 그것을 푸틴의 군대에 맞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이디어를 냈을지 몰라도 남부 지역에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어떻게 개조하고 있는지 반길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만족할 것입니다. 2025년 말 호주는 49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인도 완료했고 매체 1945는 미국이 이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미국이 2026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제공하지 않도록 설득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매체 1945의 추측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대응을 위해 전차 개조하는 것을 매우 반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미국이 머지않아 필요로 하게 될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란은 샤이드 드론의 본거지이며 이미 러시아와 협력하여 에피퓨리 작전에 대응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지상 침공이 발생하고 탱크와 장갑차가 투입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면 이란도 우크라이나가 에이브람스 개조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FPV 드론을 배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로부터 그 방식에 대응하는 방법의 청사진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을 러시아가 만든 프랑켄슈타인 탱크 최신판이라며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과거 조롱받던 코프 케이지를 실제 전장에서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강력한 전력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조한 전차들의 영상이 있는데 이 무기들이 남부 반격에서 큰 전력이 될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내용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서 유익함을 얻고 계시다면 채널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영상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프릴루키로 갑니다. 프릴루키에는 자포리자 지역에 적 거점이 있었고 어쩌면 아직도 있을지 모릅니다. 2월 초, 즉 우크라이나 남부 반격이 시작된 시점부터 그 거점은 제1 돌격연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병이 배치되어 러시아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항상처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병력 타격과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주인공은 개조된 M1 에이브럼스 전차였습니다. 3번의 공격으로 공세를 끝내며 지상부대 임무를 단순화했고 전차 역할을 완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방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X 계정이 공개한 25초 영상에는 우크라이나 신형 전차의 작전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3곳의 러시아 진지가 표시되고 전차가 도로를 따라 내려가며 첫 포격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람스 전차의 직격탄에 진지가 파괴됩니다. 전차는 앞으로 이동해 두 번째 러시아 진지를 상대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조준, 발사, 그리고 파괴. 또 다른 진지가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혁신이 전차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차는 앞으로 가지 않고 포신만 오른쪽으로 돌려 마지막 러시아 진지를 쏩니다. 전차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죠. 포신을 회전시키고 발사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차가 전차답게 작동하는,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전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어력도 공격력에 걸맞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M1 에이브럼스를 사용한 위치는 중요합니다. 자포리자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되찾으면서 1월 말부터 계속 밀고 들어가고 있는 남부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겐 굴욕이며 우리는 곧 그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굴욕에 앞서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느낄 당혹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전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로 보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차의 왕이니까요.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의 막대한 전차 비축은 군사 정체성의 일부이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으로 큰 손실을 입어 러시아 전차 투입이 푸틴의 기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 시작부터 4월 2일까지 전차 11,830대를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가 연간 약 3,000대의 전차를 잃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는 기갑전력으로 우크라이나에 밀고 들어가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었던 러시아에게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전차 운용이 마비된 국가 됐습니다. X가 언급했듯 러시아는 전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었고 소수만 배치하며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이 가하는 반복 타격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러시아군은 느리게 움직이는 전차를 버리고 더 작고 빠른 장갑차 혹은 많은 경우 오토바이나 민간 차량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이런 차량들이 드론을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략이 실패했을 때 러시아 지휘관들은 전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도보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소규모 침투 구대의 일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종종 오지 않는 지원군을 기다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러시아가 주로 선호하던 대규모 기계화 돌격 전략은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 전략 변화로 러시아 전차 손실이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월에 확인된 전차 손실이 단 14대였고 2월에는 5대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3월에 확인된 전차 손실 278대와 비교해보면 러시아가 푸틴이 선호하는 기계화 돌격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너무 많은 전차를 잃어서 이제는 그런 돌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굴욕적이지만 우크라이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자포리자에서 보인 모습을 러시아가 보면 굴욕은 더 깊어집니다. 러시아는 전차를 세워두는 반면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기계화 돌격은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작전을 펼칠 만큼 충분한 M1 전차가 없고 러시아의 드론도 여전히 너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전차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진지에 기습 반격을 가하고 전차가 빠르게 진입해 파괴 후 철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드론 방호 장갑으로 보호받으며 포탑을 다시 회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유사한 시도와 비교해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설계가 러시아의 설계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많은 러시아 전차 승무원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새롭게 도입한 것과 같은 장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터틀 탱크는 방어 장비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너무 꽉 채워져 있어서 포탑이 회전하지 못하고 전차 자체도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9일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온갖 방어 장비로 덮은 기가터틀 탱크라고 부른 전차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탱크에는 스파이크, 체인, 지뢰롤러 등으로 포탑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방어구는 무거워 기가터틀 탱크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 뿐입니다. 러시아는 기동성과 실용성 대신 방어력을 택했고 우크라이나는 세 요소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러시아의 기가터틀 탱크는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드론과 탄약을 소모하게 하려는 거대한 표적일 뿐 다른 목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M1 에이브럼스 개조형은 러시아 드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강력한 화력도 제공합니다. 이제 다시 자포리자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반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곳에서 구축한 것은 스페이스X가 러시아가 전선에서 드론과 병력 이동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반격을 지원하기에 이상적입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군 내부에 혼란이 발생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자포리자에서 본 것처럼 전선 뒤에서 지휘관과 단절된 고립된 방어 거점을 상대로 전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가 해당 지역에 침투시킨 병사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전선 너머의 회색지대에서 드론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조 전차로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드론과 지상군이 남은 적을 소탕하고 영토를 되찾을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2달 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뉴크라이나가 올렉산드로브카 지역에서 9개의 거주지와 440제곱킬로미터, 즉 약 170마일에 가까운 영토를 해방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러시아는 큰 손실을 입었고 이는 남부 우크라이나의 완충지대 조성을 막은 결과입니다. 앞서 언급한 425 돌격연대와 같은 부대가 남쪽으로 돌진해 러시아 점령군의 타격을 가한 후 M1 에이브럼스와 같은 전차들이 선두에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기계화 돌격을 시도할 때 항상 하려던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설계를 개선해 새로운 M1 전차 방어장치를 구축한 것처럼 러시아의 전략도 변형하여 전차를 이용한 기습 돌격으로 영토 해방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만들던 드론 살상지대를 돌파할 전차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남부 반격 작전에 더욱 유리합니다. 러시아의 스타링크는 차단됐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자체 FPV 드론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에 드론 200만 대 생산을 계획했습니다. 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장갑차에 위협이 되는 것만큼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차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자포리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격력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병력을 소모시키고 돌파구를 허용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추가 반격이나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3월 말에 제시한 세 가지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군대를 의도대로 움직이게 하려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13개 추구 봄 공세는 이미 거의 모든 전선에서 저지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조된 전차를 투입한 남부 반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장악을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푸틴의 목표는 완충지대로 우크라이나가 남쪽에서 동부로 증원군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완충지대에 큰 구멍이 생기면서 러시아는 남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우크라이나 동부 주요 작전의 자원을 줄이게 됩니다.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의 신중한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군 스타링크가 차단되자 우크라이나는 계획을 완벽히 실행했습니다. 개조된 M1 에이브럼스 전차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에 투입되어 2023년 여름 이후 러시아로부터 가장 많은 영토를 탈환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제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드론 장갑을 장착하고 본래 설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이 전차들은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서 러시아의 방어 진지를 계속해서 공략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진 것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이미 그 위력을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제 시작일 수 있으며 제1돌격연대에 가 검토한 방어 장비를 더 갖추면 우크라이나 전차들은 푸틴의 꼭두각시들에게 진정한 공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좌절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봄 반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 대가로 러시아 군인들은 올해 들어 가장 치명적인 하루를 겪었으며 단 24시간 만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끔찍한 하루가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미리테리 쇼 구독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